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상무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요. 은퇴식 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요. 남편도 이제 쉬어야지라며 웃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어요. 40년 만에 남편이 출근 안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눈을 뜨더라고요.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어요.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왔어요. 평소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봤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카페에 갔다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혼자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글쎄, 산책이나 할까? 비슷한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어요. 남편 표정도 밝은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똑같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켭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채널만 계속 돌렸어요. 그 중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TV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귀가 좀 어두워진 남편은 볼륨을 계속 높였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TV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도 TV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들어가도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보, 소리 좀 줄여요. 너무 커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한 칸 줄였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다시 소리가 커졌어요. 본인도 모르게 볼륨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에 시달리니 머리가 아팠어요. 어느 날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소파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소기를 못 돌렸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일어나줘요. 남편은 일어났지만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한숨을 쉬며 비켜섰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제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행이라도 갈까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나중에. 또 말했어요. 운동이라도 해요. 같이 산책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보세요라고 했더니 친구들 다 바빠라고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도와주려나 싶어 기대했습니다. 30분 뒤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려다가 안 한 거였습니다. 설거지 다 안 하고 왜 나온 거예요? 물었어요. 고무장갑이 찢어져서 못하겠더라고. 남편이 소파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다른 날은 남편이 세탁기를 돌렸어요. 빨래를 도와주나 싶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만 돌려놓고 끝이었어요. 빨래를 꺼내지도 널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젖은 빨래를 발견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다시 돌려야 했어요. 세탁기 돌렸으면 널어야죠! 소리쳤습니다. 아, 깜빡했어. 미안.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은 반쪽만 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제가 다시 해야 했거든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친구들이 카페를 가자고 연락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다녀올게요. 점심때쯤 나갔다가 3시쯤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점심은?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밥은 밥솥에 해놨고 국도 있고 반찬도 5가지나 있어요. 꺼내서 데워 드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보고 알아서 먹으라고? 혼자 밥 먹으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 준비돼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제가 말하려는데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평생 당신이 차려준 밥 먹었는데 이제 알아서 먹으라고? 그럼 나 혼자 쓸쓸하게 먹으라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친구들한테 못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뭐 해? 된장찌개 끓이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계속 쳐다봤어요.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된장은 그렇게 많이 넣어? 야채도 너무 적은데? 계속 물었습니다. 평생 요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지적하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제가 해온 거예요. 제 방식이 있어요.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른 날은 제가 친구랑 통화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물었어요. 손으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언제 끊어? 통화를 끊었더니 누구였어? 뭐 하자는 거였어? 라고 캐물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큰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골프채 세트였습니다. 새 제품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골프채야. 오래된 거 버리고 새로 샀어. 얼마인데요? 15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하고 수입이 없는데 150만 원을 쓴 거였어요. 지금 돈 쓸 때가 아니잖아요. 연금도 아직 안 나오는데 제가 말했어요. 퇴직했는데 이것도 못 사.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 누릴 권리 있어? 저는 생활비 아끼려고 마트 세일만 찾아다니는데 남편은 150만 원을 쓴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다 거절했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등산 갈게요. 그런데 남편이 물었어요. 점심은? 오늘 하루만 시켜 드세요. 하지만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라고? 밥도 안 차려주고? 소리쳤어요. 저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삼시세끼 다 차렸잖아요. 하루 정도 알아서 드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이 집 마련했어. 그 정도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만 일했어요? 저도 40년 집안일 했어요. 이제 제 시간도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울었어요. 지금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없어요.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불편한 적은 처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부였지만 함께 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과 주말만 잠깐 만났어요. 그게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해서 24시간 함께 있으려니 어색해요.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저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말해요. 은퇴한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다들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황혼 이혼을 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밥 3끼 차려주고, TV 보는 남편 옆에 앉아 있고, 숨 막히는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을 찾으세요. 저도 제 인생이 필요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인가요?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